여기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처음으로 카메라 켜고 영상 찍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쳐다보셔서 더 이상 창피해서 여기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석바이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백패킹 한다는 명목하에 살이 너무 많이 쪄서 본격적으로 10월부터는 운동을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확실히 처음 제주도 때 영상 얼굴하고 지금 얼굴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백패킹을 하는데 살이 자꾸 쪄가지고 10월부터는 운동을 좀 같이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운동하면서 제가 구롭도 영상 올렸었는데 구롭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 하셨던 것들 어떤지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폴드도 한 잔 주시고요. 사이즈는 어떻게 하세요? 폴 사이즈로 해주세요. 우선은 운동하는데 카페인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하나 마시면서 하려고 스타벅스에 들어갔어요. 지난번 구롭도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도 있고 최근에 또 구롭도를 많이들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한 10가지 정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내용을 추려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구롭도 표 예약하는 거랑 어떻게 가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플레이스토어에 보시면 가보고 싶은 섬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가보고 싶은 섬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이 어플을 선택하시면 거의 대부분의 섬을 다 예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아니면 앱스토어에서 가보고 싶은 섬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배를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구롭도 같은 경우에는 배를 2번을 타고 가야 돼요. 한 번 인천항에서 덕적도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 덕적도에서 구롭도로 들어가는 배를 또 타셔야 됩니다. 배 예약하실 때는 인천항에서 덕적도 가는 배, 덕적도에서 구롭도 가는 배, 돌아올 때는 구롭도에서 덕적도 오는 배, 그 다음에 덕적도에서 인천항으로 돌아오는 배, 이렇게 배를 총 4편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덕적도에서 구롭도로 들어가실 때는 이게 짝순날인지 홀순날인지에 따라서 배가 들어가는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덕적도에서 여러 섬을 들려가지고 구롭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짝순날은 더 많은 섬을 거쳐가지고 구롭도로 들어가게 되고요. 홀순날은 한 3번인가 2번 만에 이제 구롭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짝순날을 선택하시면 들어가는데도 오래 걸리고 나오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홀순날을 선택하시면 들어가는데 짧게 나오는데도 짧게, 짝순날은 2시간 정도 배가 소요가 되고요. 홀순날은 1시간 정도 배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미리 사전에 아시고 배를 예약하실 때 미리 주의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구롭도에서 덕적도까지 가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짝순날에 가게 돼가지고 한 3시간 좀 넘게 소요가 된 것 같아요. 덕적도에서 구롭도 갈 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주말이나 사람 많을 때에는 구롭도를 들어가실 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층이나 2층에 그 안쪽에 선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거든요. 그 다음에 누워 계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많아서 2층에 있는 배 갑판에서 대부분 앉아서들 가시는데, 미리 다들 가지고 계신 의자 있잖아요. 그거를 좀 꺼내기 쉬운 곳에 결속시켜 두셨다가 배 타시고 바로 의자 설치해서 좀 앉아서 구롭도까지 들어가셨다가 다시 가지고 나오시는 게 좀 더 아마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이동하실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구롭도에서 도착한 이후에 마을까지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구럽도에 도착을 하면 먼저 선착장에 민박집들 트럭들이 다 와 있어요. 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트럭은 무료이기 때문에 미리 민박을 이용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다들 태워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트럭을 타고 마을로 이동하시면 뭐 한 5분 안에 쉽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그러지 않고 나는 이제 걸어서 마을로 이동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열심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열심히 걸어가시면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구럽도에는 이제 어디에서 백패킹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개머리 언덕이 가장 많은 분들이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을 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소나무숲, 거기서도 이제 많이 백패킹을 하시고, 세 번째로는 섬 반대편에 연평산이랑 덕물산이 있어요. 이쪽에서도 많이 백패킹을 하십니다. 개머리 언덕으로 많이 가시는 이유는 개머리 언덕이 일몰을 보기에 좋고요. 그 다음에 바다, 탁 트여 있는 바다를 보시기에 좋아가지고 많이들 이제 개머리 언덕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제가 다음번 구럽도에 가게 되면 좀 백패킹 하고 싶은 곳은 그 연평산이랑 덕물산 있는 곳에서 백패킹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 찾아보니까 그쪽에서는 해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경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구럽도를 여러 번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연평산 덕물산에서 한번 백패킹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박지입니다. 여기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처음으로 카메라 켜고 영상 찍고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쳐다보셔서 더 이상 창피해서 여기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나머지는 나가서 계속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여기 옆쪽에 있는 공원으로 다시 왔습니다. 아직 저는 완벽한 유튜버가 되지 못했나봐요. 여기는 사람이 좀 없어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구럽도 안에 매점이라던가 이제 식사 아니면 식량 조달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구럽도에 매점이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한 곳은 영업을 안 하고 있었고 2곳이 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한 곳은 전 이장님이 운영하시는 매점이 있었고요. 또 한 곳은 제가 갔던 바닷가집 매점이었어요. 그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 댁에서는 백반 종류를 식사거리를 8,000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저도 이제 가서 밥을 먹으려고 여쭤봤더니 미리 예약을 안 하시면 좀 식사하시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심 식사를 그쪽에서 하실 분들은 전화하셔서 미리 예약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제가 갔던 바닷가 매점 같은 경우에는 라면 한 그릇에 저는 3,000원에 먹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해서 좀 놀랐고요. 뭐 일반적인 라면 가격 정도 판매하고 있으셨고, 그 생수 500ml 있잖아요. 500ml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원 정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맥주 종류도 있고요. 그리고 라면, 뭐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종류도 좀 있으니까 안에서 이제 좀 필요하신 것들 수급하시기에는 구럽도 안에서도 나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햇반도 있었어요. 그 안에. 결제는 계좌 이체로 저는 했고요. 카드는 안 돼가지고 현금을 주로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개머리 언덕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편한 길 구독자님한테 안내 받았는데 또 길을 잃어가지고 또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개머리 언덕은 그 마을에 있는 해안가를 지나서 철조망이 좀 쳐져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올라가시면 개머리 언덕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개머리 언덕 가기까지는 언덕이 한 2번 정도 나와요.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언덕이 나오고요. 그 언덕을 넘으시면 능선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개머리 언덕 끝쪽 가기 직전에 이제 한 번 더 언덕이 나옵니다. 편하게 가시려면 마지막 언덕을 올라가시기 직전에 정면으로 바라보셨을 때 오른쪽으로 약간의 오솔길이 좀 나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은 좀 크게 돌아가는 길이긴 한데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트레킹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 길로 길만 따라서 쭉 가시면 됩니다. 저처럼 중간에 길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막 산을 뚫고 올라오시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언덕을 넘어간 것만 못한 그런 트레킹이 되니까요. 오솔길만 쭉 따라가지고 가시면 개머리 언덕까지 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실수 꼭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개머리 언덕에 도착해서 좀 텐트 치는 곳이나 어떤 곳이 좀 적합한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개머리 언덕 가장 끝쪽 있잖아요. 약간 섬처럼 나와 있는 두 곳이 있어요. 그곳이 일단은 가장 좋은 박지이긴 하고요. 거기가 평평해요, 땅이. 그래서 주무실 때도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또 바로 앞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풍경을 보여줍니다. 저도 그쪽에 텐트를 못 쳐서 조금 아쉬웠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바로 그 해안가 근처에 있고 바람이 올라오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저녁에 날이 안 좋을 경우에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어닥칩니다. 그 부분이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텐트 칠 곳은 보다 위로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이곳은 이제 굉장히 넓고 사람들이 다 쳤던 곳이라서 한 번씩 둘러보시면 어디에 텐트를 쳐야 할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위쪽은 조금 적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고 공간도 넓게 사용하시면 백패킹 즐기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비탈길이다 보니까 땅이 평평하지가 못하고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박지를 좀 잘 선정하셔야지 밤에 주무실 때 좀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 비탈길은 사슴들이 또 많이 오는 곳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사슴똥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7번째, 날씨가 어떤 편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고, 타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구럽도 갈 때는 제가 타프를 아직 구매하기 전이라서 챙겨가지 못했는데, 그늘이 없고 햇빛이 직접적으로 다 내려쬐가지고 굉장히 타프가 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와서 회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탔냐는 얘기도 많이 한 걸로 봐서는 타프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낮에는 햇빛이 직접적으로 내리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타프를 좀 챙겨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8번째 질문은 구럽도가 똥밭이라던데 정말 그런가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사슴똥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박지를 찾으려고 제가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일단 거기가 사슴 서식지이기 때문에 사슴똥이 굉장히 많고,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장이 좀 튼튼한 편이라 아침에 굳이 화장실을 찾아다니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개머리 언덕이랑 양쪽으로 숲이 있는데, 그 숲 쪽에는 이제 백패킹 오신 분들이 좀 변을 보신 것들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텐트 치는 곳이나 사람들이 많이 백패킹 하는 곳에는 그 사슴들도 잘 그쪽까지는 오지 않기 때문에, 사슴똥은 그쪽 많이 치시는, 텐트 많이 치시는 구역에는 사슴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던가 다른 분들이랑 좀 떨어져서 텐트를 치고 싶으시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그 똥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드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뭐 별 생각 없이 반바지를 입고 왔었는데 어느 순간 제 몸에 진드기가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레킹 지금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긴 바지, 긴 팔 챙겨 가셔가지고 진드기 물리는 일 없도록 철저하게 신경 쓰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9번째,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화장실은 그 개머리 언덕 쪽에는 없고요. 개머리 언덕 올라가기 전에 마을에 있는 그 해안가에 공용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화장실도 제가 갔을 때는 꽤 깨끗한 편이었고요. 세면대도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세면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옆쪽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개머리 언덕에서 캠핑하신 분들은 쓰레기를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쪽에서 분리수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구럽도 들어가기 전에 주차를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해가지고 그날 명절 아침이라 다양하게 어떻게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는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저는 거기 옆에 있는 국제여객 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구럽도로 들어갔습니다. 국제여객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주차요금이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로 갔다 왔기 때문에 20,000원 비용을 지불하고 주차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간단하게 구럽도 백패킹 관련해가지고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제가 전달드린 내용 중에 조금은 보완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고 싶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는 백패킹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전 다시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살 빼야 돼요. 백패킹하고 살이 더 쪘어요.